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방통 두 번째 시간. 이번엔 대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126쪽. 여러분들 교과서를 가지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요즘 미세한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번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엔 시험 범위 이제 중간고사 내용까지죠. 15분부터 내용을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어떤 세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세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 표준분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기호로 쓰면 이렇죠. 자, 여기서 16대를 이미 추출할 때 16대 총 세차 시간의 합이 2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에서 16대를 추출합니다. 그러면은 표본이 생기겠죠? 걔를 쌤이 일일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표본을 싹 다 더한 그 세차 시간 총 합이 2시간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이제 분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2시간도 분으로 따지면 120분이에요. 그래서 이 합이 2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세차 시간의 총합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표본 평균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얘는 정의가 이 표본들의 평균이죠. 그럼 싹 다 더하고 얘를 16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이 확률,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을 표본 평균과 관련해서 고친다면 양변을 16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x바가 16으로 120 나누면은 8로 120 나누면 15니까 2로 한 번 더 나누면 7.5입니다. 그럼 이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정규분포 어떤 정규분포냐면 평균이 8이고 표본의 크기가 16이니까 2의 제곱을 16으로 나눈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이 되죠. 그럼 표준 편차는 2분의 1입니다. 이게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해야 될 확률을 표준화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x바 마이너스 8 2분의 1로 나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0.5를 0.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0.5에서 1까지 0부터 1까지의 확률인 0.3413 빼는 거죠. 0.158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무게는 이런 전기분포를 따르고 B는 이런 전기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A와 B에서 임의로 4개씩 택한다. 그랬을 때 A 제품의 4개 평균 무게는 K 이상 1 확률과 B 제품 4개 평균 K 이하일 확률이 같다. 이의 값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A에서 4개를 뽑을 거잖아요. 그때 생기는 표본 평균, 평균 무게가 표본 평균이죠. 그럼 얘를 x1 바라고 할게요. x1 바. 그러면 얘가
이 표본 평균에 대해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고 크기분의 4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1이니까 표준 편차 1이에요. 그럼 B에서도 표본 평균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x2 바라고 할게요. 얘는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과 같고, 그리고 4분의 4의 제곱, 그럼 4죠. 그럼 표준 편차는 2입니다. 여기 있는 건 표준 편차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1이 x1 바죠. x1 바. A 제품의 평균 무게가 K이야. 1 확률과 뭐가 같다 했냐면 B 제품 x2 바가 K 이상의 확률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대로는 아니고 이제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표기를 할게요. x1 바가 k보다 작은 것은, 자, x1 바가 지금 위에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를 하면 바로 표준화할게요. 그럼 k에서 m 빼고 1로 나눈 거죠. 이게 즉 요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x2 바가 k 이상 1 확률은 여기 제가 다시 고칠게요. A가 지금 K 이상이고 B가 K 이하입니다. 그럼 여기에 좀 바뀌어야겠죠. 자,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G가 K-3M 얘를 2로 나눈, 이렇게 하면 표준화가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확률이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확률 같으려면 이 확률 변수가 지금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의미하잖아요. 두 확률이 같으려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 서로 대칭이 돼야 됩니다. 대칭. 그 말은 K-M이 2분의 K-3M에 마이너스 붙인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2K-2M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M. 그러면 3K는 5M이 되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지금 K분의 M이니까, 자, K분의 M 값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이 답이죠. 자, 17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I는 표본을 이미 추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그럼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합니다. 이거 할 때 이 확률 구해라. 자, 그럼 표본 평균이 지금 X파예요. 그랬을 때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했냐면 X파에다 95%면 1.96을 쓰죠.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파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여기서 B 마이너스, 얘가 A고 얘가 B예요. B 마이너스 A면은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얘가 11.76이다.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 이 값을 알 거예요. 이 값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나눈 거랑 똑같죠. 근데 얘가 값이 1.96, 2로 일단 나눠볼까요? 2로 나누면은 5.8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3이 돼요. 3.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라는 걸 알았다. 근데 얘가 여러분 이 값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 표본 평균의 뭘 의미하냐면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x파 표본 평균이 무조건 정기분포를 따른다 했죠. 정기분포 무평균이 뭔지 몰라요. m, 3의 제곱인 정기분포를 따라요. 그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할 거잖아요. 그럼 얘는 표준화할 수 있는 거죠. x파 마이너스 m 3. 그러면은 여기에 m 빼지고 5.88에 3을 나눈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g가 1.96 많이 익숙하죠? 그럼 얘는 1.96이면 0도 1.96이면 0.475예요. 0.475. 그러면은 0.5에서 0.475만큼 뺀 확률 0.025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를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18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 독서량 표준 편차 5건, 정기분포 따른다. 그러면은 평균 얼마인지 모르지만 표준 편차 5인 정기분포 따릅니다. 그래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0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n개 추출이죠? n개 추출해서 표본 평균, 어떤 하나의 표본 평균이 뭐가 되냐면 10이 됐습니다. 쌤은 이거 그 구체적인 값 표현을 할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네. 표본 평균 값이 확률 변수처럼 정해지지 않은 값이면 대문자를 쓰고 하나로 정해진 값은 소문자를 써요. 그럼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 평균은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직접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99%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 표본 평균에 뭘 빼줘요? 99%면 2.58을 쓰죠.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여기 시그마가 지금 표본 평균, 모 표본 평균이니까 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 플러스 2.58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딱 보니까 10에다가 더해진 값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구간에서. 근데 얘가 1.29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여기 1.29 이렇게 양변에 이제 나눠주면 이 2배가 돼요, 얘가. 그러면 12 루트 n입니다. n은 100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아니죠. 자, 22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전에는 이제 중간고사에 다 범위 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22번. 어느 버스 정류장 사이 거리는 표준 편차 8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근데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때 모평균과 표본의 차가 39.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 최소값을 구해라. 일단은 정기분포 모평균이 이렇게 있고 표준 편차 80인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95% 신뢰 구간을 구할 거잖아요. 그럼 어떤 표본 평균 값에 대해서 1.96 그리고 80이 되겠죠. 여기는 루트 n분의 8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실내구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 양변에 요 값, 이 표본 평균 값을 빼요. 그러면은 모평균의 표본 평균 값을 뺀 값은 마이너스 1.96에 이거보다 크고 1.96에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모평균과 표본 평균 값에 대한 우리가 차의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라는 것은 절대값을 치운 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1.96의 루트 n분의 8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얘죠. 얘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요거보다 작게 됩니다. 이 실내 구간에서. 그러면은 얘가 39.2보다 작으려면은 요 값 자체가 39.2보다 작아야겠죠? 39.2. 자, 그러기 위한 n의 어떤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80하고 1.96 곱하니까 19.6에 곱하기 8이에요. 자, 그거를 39.2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m보다 작아야겠죠. 1.96에 이 2배 하면 얘입니다. 2분의 8이 되니까 얘는 4예요. 4. 그러면 결론적으로 16보다 n이 커야겠죠. 자, 최소값은 16이 된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 있는 내용들 모두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제가 사실 수능이었잖아요. 네, 목요일 11월 17일 목요일. 그러면 수능에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관련 내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관련 내용. 요건데 선생님 미리 풀어봤어요. 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자, 혹시 지금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볼 학생들은 동영상을 정지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셨죠? 네, 그럼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 용량이 전기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여기서 16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이용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끊어서 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개를 추출을 해요. 그럼 거기 생기는 표본 평균 X바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95%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X바에 1.96 쓰겠죠. 그러면은 뭐 시그마인데 루트 16분의 시그마 되겠죠. X바 1.96에 루트 16분의 시그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뢰 구간 자체가 지금 나와 있어요. 746.1에 755.9 이 사이입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양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표본 값이 나와요. 그럼 746.1하고 755.9 중간값이죠. 더해서 2로 나누면
751이 나옵니다. 751.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가 나오냐? 4.9 값이 나오죠. 그럼 4.9. 그럼 우리가 자 여기가 16입니다. 루트 n이 16. 그럼 4예요, 4. 그럼 4랑 얘랑 나누면 0. 얼마냐? 0.49입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라는 것은 0.49를 4.9 나눈 거죠. 4.9를 0.49로. 그러면은 값이 10입니다. 10. 그럼 5 표준편차. 시그마 값은 10이다. 라는 것을 1번으로 구할 수 있죠. 자,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아래 보면은 회사에서 생산한 샴푸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또 신뢰도 99%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때 B-A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두 번째로 이제 구해봐야겠죠. N개의 추출을 했을 때 99% 신뢰 구간을 구할 거예요. 그럼 그때도 표본 평균이 있겠죠. 표본 평균이 X바인데 위에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X2바, X1바, 위에는 X1바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X2바를 할게요. 그러면은 자, 99% 신뢰 구간을 아까 구했어요. 걔는 X2바에서 여기서는 2.58을 쓰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10으로 구했어요. 여기는 n이 지금 미지수니까 루트 n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얘가 그 범위가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얘를 지금 A라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지금 B-A가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됩니다. 근데 얘가 6 이하가 되는 n값에 대한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부등식을 이렇게 나누겠죠. 3. 이 3 있고 이 2.58하고 10 곱하면 25.8이죠. 얘를 3으로 나눈 게 전부 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 3으로 나누면 8.24, 8.6입니다. 8.6. 루트 n이 8.6보다 지금 크거나 같아요. 그럼 8.6을 제곱을 하면 제곱을 해볼까? 8.6을 제곱하면 그럼 64 플러스 4.8이 2배니까 9.6 플러스 0.36 그러면은 73.96입니다. 따라서 73.96보다 n이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최소값 n의 최소값 자연수니까 74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2번으로 이제 골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제죠. 어제 우리가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꼭 게을리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가신다면 수능까지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원격 수업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얼굴 보면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이제 3차 확통 3차 수행평가 내용을 그 온라인 클래스에 이제 공지를 하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3차 수행평가 내용은 독서입니다. 독서 감상문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수업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